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밖에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권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입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를 선두로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취된 이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쿠바의 경험은 반복되는 군부와 파시스트 정권의 억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0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실상이 점차로 철의 장막 넘어 알려지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쿠바의 역할은 그만큼 더 절실해지죠. 반면에 혁명 정부 초기 쿠바의 저작거리에 흐르는 음악의 경우 피델 카스트로 이전에 다양한 리듬들의 원시림 같았던 활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1853년에 태어나 1895년에 산화한 쿠바의 민족주의 시인이자 투사였던 호세 마르티의 시에 호세이도 페르나멘데스가 곡을 붙여 1929년에 발표한 대표적인 트로바 노래 관타나메라에 비해 관제혁명 정부의 노래들은 스페인어권 프로파간다 노래의 상투성 속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관타나메라는 쿠바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관타나모 출신의 소녀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관타나메라, 아이, 관타나메라, 관타나메라, 아이, 관타나메라. 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1960년대 말경 라틴 아메리카의 누에바 칸시온이 쿠바에 영향을 미치면서 쿠바에도 새로운 노래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노래들을 누에바 트로바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쿠바 혁명의 파동으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누에바 칸시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누에바 칸시온이 역으로 쿠바로 돌아와 쿠바의 누에바 트로바를 자극했던 거죠. 1946년에 태어난 실비오 로드리게스나 1943년에 태어난 파블로 밀라네스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쿠바의 누에바 트로바를 주도합니다. 그렇게 누에바 칸시온의 영향이 느껴지는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68년에 만든 오할라 바라건데의 가사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오할라는 아랍어로 인샬라가 스페인어화한 것인데 알라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란 뜻이죠. 내 생각에 가사가 조금 과하게 시적인 듯 싶은 느낌은 있지만 관주도와의 정책적 혁명가가 주를 이루던 쿠바의 저작거리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갈증을 달래줄 정도로 신선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저작거리의 반응은 엄청났고요. 예, 선율은 아름답습니다. 바라건대 나를 꿰뚫어 보는 당신의 시선이 사라지기를 그 완벽한 말들과 그 완벽한 미소도 함께 바라건대 먼 일이라도 생겨서 바로 당신을 지워버리기를 엄청난 빛의 광채든 퍼붓듯 내리는 눈이든 바라건대 죽음이라도 좋으니 나를 데려가기를 그래서 당신을 좀 덜 보게 되도록 당신을 좀 그만 보게 되도록 초침의 모든 순간 동안 보게만 들면 보이는 당신 바라건대 당신과 몸이 닿지 않게 되기를 심지어 노래의 울림을 통해서라도 예, 교정 봐준 친구가 심지어 노래의 울림조차도 아마 이렇게 예, 제안을 했는데요. 예. 쿠바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의 사정은 혹독했습니다. 가령 파라과이의 경우 195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1989년까지 독재 정권을 수립한 알프레도 스트로예스네르의 통치 기간 중에 100만 명에 이르는 망명자들이 파라과이를 떠났다 합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세상을 떠난 볼리비아의 싱어송라이터 닐로 소르코도 볼리비아를 떠나 망명지로 베네수엘라에 머물고요. 베네수엘라에는 1941년에 태어나 1985년에 세상을 떠난 알리 프리메라라는 싱어송라이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누에바 칸시온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니카라구아의 누에바 칸시온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는 1943년에 태어난 카를로스 메이아 고도이가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신앙심이 두터운 그는 1979년에 46년 동안 니카라과를 지배한 소모사 집안의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의 일원으로서 니카라과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합니다. 지금 그는 독재자 다니엘 오르테가를 피해 코스타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 멕시카노는 멕시코의 소리라는 뜻으로 멕시코의 전통적인 저작거리 음악을 칭하는 말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원주민 인디오 음악과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 음악, 그리고 식민지 시대 스페인의 음악적 영향들이 서로 뒤섞여 대략 1700년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음악적 전통이지요. 그중에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소규모 밴드를 이루고 활동하던 마리아치는 손 멕시카노를 대표하는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인들은 챙이 넓은 모자 솜브레로와 목장 소유주나 입을 법한 의상, 차로, 그리고 담요 같은 폰초를 걸치고 때로는 행진하면서 때로는 그냥 서서 노래합니다. 짐작컨대 마리아치는 아르헨티나의 탱고나 브라질의 삼바처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용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상업적인 성격도 강해 가사도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가령 마리아치의 이미지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던 트리오 로스 판초스는 1944년 미국 뉴욕에서 결성된 그룹인데요. 좋은 음악인들이지만 저작거리의 시인이라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중학교 때 트리오 로스 판초스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반을 계속 들으면서 가사를 우리말로 써놓고 그러고 불렀는데 사실 지금도 그 가사 일부를 기억할 정도입니다.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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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a y no llore, porque cantando se alegra cielito lindo nos corazones. Ese lunar que negre cielito lindo junto a la boca. 이런 노래도 있는데 사실 그냥 노래하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만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러고 불렀어요. 가사도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떤 내용인지. 나에게는 생소한 용어였습니다만 멕시코의 저작거리에서 불리는 노래 중에 코리도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삶의 온갖 희노애락을 이야기를 곁들인 노래로 풀어가는 코리도는 1800년대 초 멕시코 독립전쟁 기간 중에 널리 불립니다.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중에는 귀족적 취향에 대한 저작거리의 반발도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요. 코리도의 인기에 내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멕시코에서 누에바 깐시온적 경향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 1924년에 태어나 1988년에 세상을 떠난 주디스 레에스는 멕시코의 저작거리에서 코리도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전제적 정권의 고문과 투옥을 온몸으로 겪어낸 멕시코 저항 노래의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녀의 거침없고 강한 목소리는 라틴 아메리카 누에바 칸시온의 최전선에 그녀를 위치시킵니다. 1978년에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마르타 고메스는 21세기 라틴 아메리카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녀는 주디스 레에스의 강력한 저항가 라스트레스 꿀트라스 광장의 비극을 2018년 스페인 바나산트 싱어송라이터 축제에서 부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그녀는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는지를 보고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빠라라게라 나다라는 동요를 만들어 부릅니다. 그녀는 2017년 보고타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세계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이 동요를 부릅니다. 가사 한 부분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람을 위해 고수머리가 있고 망각을 위해 종이가 있고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침대가 있고, 영혼을 위해 커피가 있고, 당신을 감싸기 위해 망토가 있고, 기다림을 위해 촛불이 있고, 어린 시절을 위해 통나무가 있고, 점프하기 위해 밧줄이 있지만 전쟁을 위해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위해 맑은 공기와 심장이 있고, 모든 이들을 위해 맑은 물과 많을수록 좋은 푸르름과 더 많은 색깔들이 있고, 대지를 위해 더 많은 씨앗들이 있고, 당신을 위해 내가 있고, 세상을 위해 이 노래를 불러줄 영원히 떠오를 달들이 있지만 전쟁을 위해 아무것도 없네. 파라라게라 나다. 예, 예, 우나 벨라 파 에스페라르, 기다림을 위해 촛불이 있고 란 가사는 딱 내 취향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든 라틴 아메리카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그녀의 노래는 선배들에 비해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그녀가 2009년에 발표한 노래 리투알리토스, 작은 의식의 가사는 방금 본 것처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료 파라라게란 나다에 비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처럼 콜롬비아 사람들도 음악을 정말 좋아하죠. 리투알리토스의 선율과 리듬은 어쩌면 콜롬비아의 저작거리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의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이주자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댄스 음악 살사가 콜롬비아로 들어와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리투알리토스는 멕시코 저작거리 노래 깐시온 란체라처럼 부담 없이 흥겹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해석하기조차 만만치가 않아요. 미루어 짐작건대 마르타 고메스에게 힘든 삶을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작은 의식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일입니다. 노래는 어디에서든 흘러나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특히 영혼에서 흘러나와 스며드는 노래는 말이 전해주지 못하는 것까지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 사귀었던 친구의 존재가 불현듯 부재라고 느껴지는 슬픈 순간에도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작은 의식이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이 노래의 마무리 가사입니다. 내 영혼에서 나오는 작은 슬픔, 추억을 다른 색깔로 칠해보려는 노력, 내가 살기 위해 만들어내야 했던 작은 의식, 역사, 잃어버린 장소, 그리고 이 노래.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부재로 채워지는 순간 난 노래 구절들로 내 외로움을 날려버리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부재로 채워지는 순간 난 노래 구절들로 내 외로움을 날려버리네. 예, 전체적으로 해석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교정 봐준 친구가 이게 당신의 존재가 부재로 보다는 당신의 존재가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가 부재를 채우는,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가 부재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가 부재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의미가 더 일반적일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내가 이게 가사 전체인데요. 여기 이게 지금 요 두 번째 연 친구의 침묵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말이 결코 전해주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있었네. 오후의 한순간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보는 그의 시선이 불현듯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걸어온 그 먼 길을 나로 하여금 잠시 동안 있게 하네. 이 가사의 그 양면에서요. 나는 조금 슬픈 쪽으로 해석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해석이 나온 건데, 근데 조금 그러니까 밝은 측면으로 이 연을 해석을 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저작거리에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선율에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가사입니다. 내가 그녀의 가사를 너무 내 방식대로 해석해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하지만 가사 여백에서 미묘한 울림을 주는 가사여서 그냥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권의 많은 뛰어난 칸타우토르와 칸타우토라를 더 이상 소개하지 못하는 것도 내 한계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